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대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비밀리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하는 그 행동이 어쩌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0세 이전에 꼭 알아야 할,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분들이 계세요. 박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얼마 전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하는 행동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아침은 위험한 시간? 왜 아침에 하는 행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이 아침에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고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또 혈압도 아침에 가장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아침 6시부터 정오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졌다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은 우리 몸에게는 일종의 위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 아침에 피해야 할 5가지 습관. 그렇다면 아침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팔다리 쭉 뻗기 등 간단한 동작들을 5분 정도만 해줘도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나 사우나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야 한다면 샤워 시간을 짧게 하고 샤워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물 샤워 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쓰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밤새 금단 현상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더욱 수축되고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금연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어렵더라도 금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넷째, 아침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식사 후에 마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 요거트, 견과류, 통곡물빵 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손발을 꼼지락거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5분 정도만 투자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약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간단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세요. 과일, 요거트, 견과류, 통곡물빵 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삶은 계란이나 우유 한 잔이라도 챙겨 드세요.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우울감을 해소해줍니다.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30분 정도만 걸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명상이나 기도,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침에 피해야 할 습관들과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핵심은 우리 몸이 아침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 바로 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는 잠자는 동안 약 500ml에서 1리터에 가까운 수분을 잃게 됩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자는 동안에도 소변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몸속 수분 함량이 낮고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에 더욱 취약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탈수 증상이었던 겁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 후로는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박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지럼증을 느끼셨는데 이 역시 탈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탈수는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수는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탈수 증상까지 겹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탈수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탈수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탈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탈수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탈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소변 색깔은 옅은 노란색 또는 투명한 색깔입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둘째, 피부 탄력을 확인해 보세요. 손등 피부를 살짝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천천히 돌아간다면 탈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탈수가 되면 탄력을 잃게 됩니다. 셋째, 갈증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건조하다면 탈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증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탈수는 혈압을 떨어뜨리고 뇌에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심하다면 탈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변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탈수는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장 운동을 둔화시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탈수의 위험성을 알았으니 이제는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커피, 탄산음료, 주스 등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 등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세요. 수박, 오이, 토마토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섯째, 신장질환이나 신부전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탈수의 위험성과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아침은 물 한 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아침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 탈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탈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과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 바로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혈압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소리 없는 암살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혈압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혈압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시간입니다. 제 옆집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를 받으셔서 후유증은 크지 않았지만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처럼 혈압 관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혈압이 특히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휴식을 취하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혈압 상승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고혈압 환자나 혈관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혈압을 더욱 상승시키고 혈관에 부담을 주어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역시 혈압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침 혈압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고혈압을 의심해보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 뻣뻣하거나 두통이 느껴진다. 혈압 상승은 뇌혈관에 압력을 가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혈압 상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한다. 고혈압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피로감을 유발하고 뇌에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피가 자주 나거나 눈에 실핏줄이 터진다. 고혈압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혈압 상승 시 혈관이 파열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눈에 실핏줄이 터진다면 혈압 상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느낀다. 고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섯째, 손발이 저리거나 부어오른다. 고혈압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손발 저림이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압 상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침 혈압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혈압을 측정하세요. 아침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혈압을 측정하여 자신의 혈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측정 시에는 편안한 자세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측정해야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규칙적인 운동 시간은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과식이나 음주는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저염 식단을 실천하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국, 찌개, 젓갈 등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꾸준히 운동하세요.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여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침 혈압의 위험성과 혈압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만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소리 없는 암살자, 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침 혈압이 특히 위험한 이유와 스마트하게 혈압을 관리하는 꿀팁들을 기억하시죠? 오늘은 혈압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건강 문제, 바로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뼈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칼슘 도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질환인데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골다공증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즉 칼슘 도둑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뼈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더욱 활개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칼슘도 꾸준히 섭취하셨는데 왜 골다공증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에 커피를 즐겨 마시고 햇볕을 잘 쬐지 않는 생활 습관이 뼈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뼈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3가지 불청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뼈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족한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뼈 건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는데 코르티솔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SOS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보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키가 줄어들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가 약해지면 척추가 찌그러지면서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에 1cm 이상 키가 줄어들었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등이 굽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가 약해지면 척추가 휘어지면서 등이 굽을 수 있습니다. 등이 굽는 것은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셋째, 뼈가 쉽게 부러진다.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진다면 골다공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손목, 척추,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넷째, 허리나 엉덩이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가 약해지면 허리나 엉덩이 통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움직일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빠진다. 뼈는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면 잇몸뼈도 약해지고 치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충전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아침 식사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은 칼슘 함량이 높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멸치, 뱅어포 등 뼈째 먹는 생선도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케일 등 녹색 채소도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침 햇볕 샤워를 즐기세요. 아침 햇볕을 15에서 20분 정도 쬐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됩니다. 햇볕을 쬐기 어려울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 체중 부하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여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금연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세요. 흡연과 과음은 뼈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50세 이상 여성과 65세 이상 남성은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뼈 건강의 중요성과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칼슘 충전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튼튼한 뼈가 활기찬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은 뼈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건강 문제, 바로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뇌 건강을 해치는 뜻밖의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뇌도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뇌 기능도 저하됩니다. 하지만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꾸준히 관리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침에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뇌 건강을 해치는 뜻밖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인지 능력도 저하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뇌 건강을 해치는 함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늦잠과 과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늦잠이나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뇌 활동이 둔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과다 사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은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단조로운 아침 루틴입니다. 매일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똑같은 경로로 산책을 하는 등 단조로운 아침 루틴은 뇌를 자극하지 못하고 뇌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통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침 루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 건강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최근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잦다면 기억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제자리에 두지 못한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는 경우가 잦다면 공간지각 능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셋째,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날짜나 요일을 헷갈리거나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잦다면 시간 및 장소 진압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익숙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요리, 청소, 운전 등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순서를 헷갈린다면 실행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째, 성격이나 행동이 변한다. 예전에는 꼼꼼하고 차분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이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등 성격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인격 변화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뇌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뇌를 깨우는 몇 가지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첫째,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목, 어깨, 팔다리 등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뇌에 좋은 아침 식사를 챙겨 드세요. 견과류, 통곡물, 과일, 채소 등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활성화됩니다. 넷째, 책을 읽거나 글을 쓰세요. 책을 읽는 것은 어휘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정보들을 가득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파트에서 아침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특히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침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 탈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떨어뜨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소리 없는 암살자,
혈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혈압이 특히 위험한 이유와 고혈압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저염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아침 혈압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뼈 건강의 중요성과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칼슘 충전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부족한 햇볕 쬐기,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뼈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햇볕 샤워를 즐기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뇌 건강의 중요성과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뇌 활성화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늦잠과 과도한 수면, 스마트폰 과다 사용, 단조로운 아침 루틴 등이 뇌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뇌에 좋은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뜨끔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아침에 나쁜 습관을 반복하고 계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실천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물론 건강관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한 노년을 선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은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시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건강대박 채널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건강대박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